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을 쓰다듬고 있나니 멀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네, 북포럼 대전 제 13회 저자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MC를 맡은 하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칩 추위 때문에 바깥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렇게 오늘도 방청색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북포럼 대전은요, 지식 나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매달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저자분을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책에 못다한 이야기도 듣고 또 책을 낸 그 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역시 재능기부고요. 오늘 저자님도 재능기부고 방송진 패널분 모두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능도 환영합니다. 우리 포스트를 만드신 분도 재능기부하셨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순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오프닝에 신앙송을 하시는 분 모두 재능기부로 우리 지식나눔 공동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대전시민대학 장안간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북포럼 진행 순서는요, 우선 요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인해서 종이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종이책 읽으시는 분 만나기가 힘드신데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자님께서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강의가 있으시고요. 그럼 오늘 초대로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고 그 한 8시 40분 정도쯤은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 13회 저자와의 만남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9대왕 성종대왕 홍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를 능가하는 전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들 책 속에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길을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공개적 저자님 박상배 저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차이를 만든 독서부의 저자 본캐적 박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을 안 읽어오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책에 대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강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세바시도 15분을 주는데 역시 그 북포럼 대전은 10분 더 확실히 더 우위인 것 같아요. 10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책 표지에 보면 책가 날 살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 근데 과연 책이 사람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책은 읽으면 도움이 된다, 좋다 이런 말은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책을 읽어도 주변에 의외로 제법 많이 있지만 변한 사람이 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책을 읽고 변한다는 거. 주변을 보시면 의외로 책을 읽고 변한 사람이 많이 드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가장 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패널 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 튀나요? 안경이 튀나요? 안경이 좀 튀나요? 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안경을 썼을 때는 보이는데 안경을 벗게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는 분 중에서 안경을 쓰던 분이 안경을 벗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안경원에 이제 손님을 이렇게 늘 단골 손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골이 왔는데 그 전날에 좀 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서 그분이 들어왔는데 피했어요. 그런데 단골인데 제가 피했다 보니까 그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 이제 돈 많이 벌었나 보지? 나를 피해.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너 오늘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안경원에서 제일 비싼 안경 내가 한번 사주겠노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명함을 처음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아주 국내의 큰 기업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늘 웬 떡이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문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3사람의 그분들을 맞춘다는 그 맞춘다는 의미는 저분이 오늘 얼마짜리 안경을 맞출 건지 저분이 또 들어왔는데 무엇을 살 것인지 그리고 저분은 얼마 만에 있다가 나갈 것인지 이걸 3명에 대해서 맞추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거 어렵죠. 근데 상당히 고수로 보았단 말이에요. 저를 그냥 그게 아니라 여자를 한번 먹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자신있게 첫 번째 문제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 오던 여학생은 그 콘택트 렌즈 약품 5,000원짜리를 늘 구입만 주신 거예요. 1년이면 10번을 오더라도 한 번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그 친구가 걸렸어요. 그래서 딱 와서 물어봤는데,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저 친구 특정한 상표를 언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 회사의 제품 5,000원짜리 약품을 사러 왔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틀렸습니다. 이 언니가 일주일 뒤에 라식 수술을 한다고 안경만 찍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탈락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가 왔는데 이 손님이 그냥 나름 생각 한 1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 손님은 3만원짜리 그냥 뿔테 안경만 사 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못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손님을 오면 아이 쇼핑을 할 것인지 진짜 손님인지 아는 방법을 아느냐 그러는 거. 지금 들어온 고객은 안경을 맞추고 갈 것인지 맞추지 않을 고객인지 그걸 맞춰. 그 정도는 맞추겠지. 그래서 제가 왔는데 이분이 폼새가 영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맞추고 가더라고요. 네. 3개를 다 못 맞췄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하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죠.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냐. 그게 이제 제 가슴속에 사실은 좀 창피했었습니다. 물론 책을 읽었었는데 이 행동 심리라든지 고객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으로만 알고 있지 책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1년에 이제 책을 2007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50권 정도 봤던 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어려운 일을 겪었죠. 친구에게 이제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영사 월급으로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빚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 자살을 제가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자살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는 이런 분한테 죽을 경험 해보셨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게 나처럼 죽으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그 질문을 하다 보니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서점에서 책을 한 권을 만났고 그 책을 통해서 저의 롤모델은 노노에 나오는 공자님도 아니었고 뭐 시타르타 그 부처님도 아니시고 뭐 많은 제가 인문학과 이런 문사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롤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패널님. 그때 제 상황이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보다 빚 많은 사람. 저보다 빚 많아가지고 파산을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저희 롤모델이에요. 대상을 참 잘 잘 찾았죠. 예. 예. 그런데 그분은 26억의 부채를 갖고 있었고 이야. 1년 6개월 만에 그걸 갚은 거예요. 나보다 조금 많네. 그러면서 제가 어때요? 나의 롤모델은 오늘부터 이분이야.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닮고 이제 그러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 보통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계발서 책을 좀 쓰레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쓰레기. 예, 쓰레기라고 말도 안 하고 쓰레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렇게 방황했을 때는 그 책으로 용기를 얻고 힐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 메시지가 긴장하세요? 저를 이렇게 했는데요.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약속 시간 15분 전에 가봐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다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여러분들 뭐 본계적이라는 말은 오늘 뭐 이제 패널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제 책에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를 한다면 우리는 참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공을 한 30개를 갖고 있어서 우리 방천개 던지면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다 잡으려고 하시면 다 놓칠 거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잡겠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잡을 수 있겠죠. 잡을 수가 있겠죠. 아. 저자도 책에 참 많은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그러니까 하나의 책에서 저자의 하나의 메시지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1년을 하게 된다면 삶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책을 읽을 때 본격적에 저는 그동안의 책을 그냥 제 머리로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라는 건 머리가 아니라 사실 눈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결국 가장 제일 좋은 독서는 손과 발이 깨닫는 겁니다. 저자의 말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했을 때 오는 그 깨달음이 진짜 책 읽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계적은 상당히 의미가 깊고요. 사실 우리 선조들의 독서법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시대는 조선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 조선이 그 이전의 조선이 독서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물려받은 책들이 다 한 권씩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던 책 한 권씩 있어요? 우리 함씨님께서. 네, 있어요. 어떤 책인가요? 큰아버지께 물려받은 책인데 네,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책이 뭔가요? 그 명상책인데 너무 어려워서. 책 제목도 안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한자로 다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예.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물려받은 혹시 책 한 권 있습니까? 저는 없고요. 제 주위에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다들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명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노비문서라고. 노비문서. 예, 노비문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소를 다 하나씩 다 물려받았습니다. 족보. 족보도 다 물려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각 집안마다 위대한 독서법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전부 그게 다 사라지고 지금 그 명맥이 잘 전달되지 않고요.
그 일제가 조선을 대한민국을 그때 합병하고 나서 가장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서당을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당에서 배우는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충과 효입니다. 효보다 먼저가 뭐예요? 충이죠. 근데 나라를 잃었는데 서당에서 뭘 가르칠까요? 가르칠 게 없겠죠. 가르칠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의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서당이 곧 이제 반일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독서법이 결국 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나라에 보면 거의 정통적인 그 좋은 독서법들이 많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책 읽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책 읽기에 아주 우리 선조들이 주었던 멋진 책 읽기 방법,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앞잡단 본격적으로 소중한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국에서 박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본격적 맨 처음 제목을 듣고 중국 말인가? 아니면 러시아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한 거, 아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깨닫고 통찰이 오는 내용이더군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패널링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거로 오셨는데 네네. 이렇게 대전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박 작가님의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가슴 아픈,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슴 아픈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그것을 딛고 일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 가슴 아팠던 과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극복 과정을 보통 사람보다 어떤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 극복을 쉽게 할 수 있었는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오셨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다 극복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갚아가는 과정이고요. 과정이고 그 저희 아내가 해줬던 말이 너무나 컸습니다. 네.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강사로서 조금 찔리는 게 아내가 책을 좀 읽어야 어때요? 방청객들 물어보잖아요. 정말 사모님 책 몇 권 읽으세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참 그러게 이제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빚이 많았을 때 그걸 너무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 현대 창업주가 누구지? 삼성의 회장이 어느 분이 창업했지? 그러면서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 돈 다 가져간다고. 그렇다면 버는 돈도 못 가져가지만 빚도 못 가져간다.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이런 말을 해주니 제가 마음이 순간 어때요? 우리 아내가 앞으로 제가 공격 안 하기로 했어요. 당신 책 안 읽어도 돼. 그 정도 인사이트면. 그래서 이 빚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놓고 거기에 제가 목을 매면 점점 다른 건 안 들어오고 그쪽이 자꾸 올인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참 빚이라는 생각에서 내 생각을 많이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메타포군요. 현자를 가까이서 모시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내 말 잘 들으면 네. 결국 잘 된다는 말인데 맞아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미스 네빈 말도 잘 들어요. 맞습니다. 이 두 제대로 가지 목표를 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도 아까 작가님 말씀대로 책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책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본격적 책 읽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습관이 어느 정도 배려면 이 정도 하면은 습관이 될 거다. 본격적 책 읽기가.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정말 죄송한데,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좀 외람된 말씀으로, 연식이 많을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살 미만인 경우에는요, 본격적을 10곳만 하면 엄청 변합니다. 네, 습관이 되겠죠.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책 읽기가 왜 어렵냐면, 우리 패널 라인이면 지금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30, 만약에 35이면 마이너스 7을 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라 보시면, 그러면 28년 동안의 나의 책 읽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짜를 이제 책을 읽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각성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요. 야, 이 책에서 나왔는데 저자가 이거 하나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딱 100일 정도를 한번 그냥 간단한 걸 해보는 거예요. 100일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책 한 권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메모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상단이나 하단이든 괜찮습니다. 이 저자가 손으로 하는 책 읽기를 해보래.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우리 선조들도 참 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패널 같은 분은 책을 그냥 느낌 한 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전체 페이지 중에서 한 장이도 상관없고요. 뭐 10페이지 상관없습니다. 책을 그냥 메모를 하지 않았던 내가 그냥 10줄이든 2줄이든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밑줄이 쳐 있거나 메모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내 손으로 적었던 거, 특히 연필에 침을 발라서 적으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적으시면 소리 내서 적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이 손이 기억하는 거죠. 감각기가. 그때 상황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깜지의 세대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적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이 발달되니까 점점 우리는 어때요? 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냥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할 때는요, 책을 정말 변하고 싶으면 조금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특히 손이. 그것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서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저자님 방송 마치고 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현이죠? 네, 구현입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본계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고 깨닫는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를 딱 하게 되면 아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뒷마무리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요, 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가 양이 많을 때는 잘 안 하려고 요런거 피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가 양이 많아도 애빈이 아빠 5분만 해줘. 5분 지나면 내가 가서 할게. 그러면 제가 5분을 가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설거지 5분 쓰면 어때요? 하던 김에 더 하고 싶죠? 이왕 손에 뭐가 묻었으니까 마무리 짓고 싶잖아요. 네, 이 5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고 뭔가 느낌이 왔잖아요. 나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거야. 이거 한 달 동안 할 거야. 나 이거 10일 동안 할 거야. 이런 생각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5분만 딱 할 거야. 그리고 5분 하면 멈추시는 거예요. 목표를. 네, 그냥 5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메시지가 있다면 5분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책을 읽었어요. 아침마다 조깅하면 너무 좋대요. 알았어요. 그러면 책에는 30분 하는 게 좋다고 나왔어요. 운동 효과가 나려면. 그래야 뭐 근육이 뭐 지방이 연소가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런 저자의 생각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일단 매일 그냥 비가 오면 계단이라도 5분 따고 그냥 우리 시계 알람을 설정하고 5분 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0일을 5분 하게 되면요. 내 몸에서 진짜 오네요. 오늘 한번 더 해보자. 스스로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어때요? 마음에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부터 5분 여러분이 해보시면 훨씬 더 나의 자책감을 안 하실 수 있고, 그죠? 5분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네, 질문 네. 드려드릴까요? 네. 박 작가님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제가 책 속에서 보니까 임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단어를 제가 48분의 기적의 독서법에서 네.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네. 김병환 작가.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아.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잊어먹었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 오신 방청객분들도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계점에 관련된 위약에 조금 비유를 좀 드려보면 조선시대 중후반 시대 이백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백규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물 파기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물이냐면 석자를 파면 석자를 파고 6자를 파고 9자를 판다는 말이 있는데 한 자가 30.3cm를 뜻합니다. 우리 예전에 농을 이야기하잖아요. 몇 자. 그렇죠. 그런 단위가 있는데 세 자를 판다는 이야기는 결국 91cm 정도를 판다는 이야기고요. 셈을. 그 다음에 6자를 판다는 것은 182cm를 판다는 거고 9자를 판다는 것은 273cm를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자를 파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뚜막 있잖아요. 흙으로 되어 있죠. 그 바르는 물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로는 먹을 수도 없고 식물에 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뚜막에 이렇게 불을 떼다 보면 갈라지잖아요. 그 흙들이. 그걸 바르는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6자는요. 그 어떤 흙이 나오냐면 약간 진탕거리고 좀 더러운 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으로 쓸 수 있죠. 식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9자를 팠을 때만이 먹는 물, 빨래할 수 있는 물, 이런 물, 생명의 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크 포인트, 임계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이 끓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80도가 끓인 물에다 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라면이 어때요? 제대로 익지 않겠죠. 예. 일명 뽀글이 라면이 되겠죠. 군대로 네. 말하면.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라면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99도에서 100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임계점이라 하는데요. 독서가 만약에 한 권에서 3권 읽어서 임계점이 나온다면 저는 아마 세계에서 저를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근데 독서에 대한 임계점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 독서법들의 주 대세가 한 책을 2,000권 정도 읽어야 2,000권. 2,000권을 읽어야 물리가 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년에 책 작년도 50권 정도 책을 읽으셨다. 여기 앞에 분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이야, 대단하신데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머리가 아주 네. 제가 나중에 연배가 되면 그렇게 꼭 머리가 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한 50권 읽으셨다면 2,000권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산수를 좀 많이 해야죠. 40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40년 뒤에 물리가 트이신다면 어떠실까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뭐 40년 뒤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죠? 예. 자,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2,000권 읽으면 좋다고는 알고 있으나 지금 나이에서 40년이 걸린다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나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책 읽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300권 정도면 이게 임계점이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인의 기준이고요. 대학생 기준은 제대로 된 책 읽기 100권 정도 읽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임계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와 그 다음 안 된다는 그런 거 있죠. 해보니까 안 됐어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책을 10권만에 읽고 바뀐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진짜로 사기꾼한테 사기 잘 당한 사람들이에요. 다 믿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어때요? 완벽하게 믿어서 그걸 정말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해봐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건성건성 읽게 되면 이게 그 습관이 바뀌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간절함과 관련됩니다. 제 주변에 책을 정말 안 읽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임계점이요. 책 2권만에 변해서 살아났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어떻게 됐냐면요. 네. 그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딱지가 일주일 뒤면 붙게 돼 있어요. 식구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파산을 어떻게 하면 현명할 수 있는 책, 가장 많이 파는 책을 3일 밤낮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다 잃을 뻔했는데 한 20%를 건지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멘토도 없이. 멘토도 없이 그 책을 통해서. 그러다가 그 책 쓴 저자한테 그냥 사정사정이 또 만난 거예요. 왜 자기 사정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저자의, 그 저자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그나마 월세방을 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파산의 전문가분들은 어때요? 또 방법을 또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 친구 책 안 읽었던 친구거든요. 이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자, 오늘 방청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1년 안에 요즘 뭐 다들 여유가 되지만 100억을 번다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성 하시는 우리 선생님. 뭐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외모는 생기셨지만 만약에 한 권을 읽으면 100억이 생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어야죠. 근데 그 책에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한 권씩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을 똑같은 책을 1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간절함. 100억이 생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방청에 전부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책을 읽어도 생기지 않을 거란 마음. 읽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읽어도 어때요? 그냥 읽어도 뭐 고제 뭐 그러겠지. 이런 마음들. 임계점은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이 지혜가 정말 검증돼서 정말 유익할 거라고 믿는 그 마음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임계점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왜 늦게 나오셨는지 모르시죠?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아닌가요? 열심히 필기를 하시다가 필기를 하시느라 필기 도구 놓고 박수 치시느라 그래 박수가 좀 제 주변의 친구들 그러더라고. 나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맨날.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연필을 들고 뭘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야죠.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죠? 지역 정서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너무 좋죠. 고개를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서울에 와 있는 기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또 우리 패널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저도 앞으로 읽는 책을 통해서 그 빨리 임계점에 다다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네요. 제가 여쭤볼 거는 저도 책을 이제 저 하는 일과 관련된 책들을 조금 많이 읽었는데 그 기존에 읽었던 것들은 어쨌든 본계적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들도 다시 읽으면서 본계적 책 읽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읽는 책들을 본계적을 하는 게 괜찮은지. 그 읽었던 책 중에 쭉 보시면서
책 제목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가슴이 좀 떨리고 읽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책을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울림이 더 많이 오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인상이 있듯이 책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손이 가는 책이 있고 자꾸 어떤 책은 이게 보기 싫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좀 울림이 오는 책들을 다시 한번 재독을 한번 해보시면 특히 상단에 본 것, 하단 여백에 깨적을 적어가서 읽으시면 저도 여기 보시면 막 메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단에 본 깨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 2007년도에 나는 이 책에서 이런 걸 느꼈네. 그리고 2012년도에 나는 이걸 느꼈네. 내 생각의 깨달음의 크기가 보여집니다. 와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의 폭이 늘어났구나. 그러면서 책 읽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책 읽기를 어떻게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중국의 그 두보라는 시인이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한 후에 인생을 논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숫자에 좀 죄송합니다. 저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군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예. 이제부터 인문학적 이야기로 저도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방청객과 시청자분들은 개그 콘서트를 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연연했는데 숫자가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변화하는 책 읽기, 본격적 독서법 이걸 오늘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적어 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방금 많이 보는 거, 만권 이런 거 다독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다독이 나오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다독은 좀 달랐습니다. 요즘은 다독은 책을 많이 읽는 게 다독이었는데 선조들의 독서법의 다독은 정의가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책 한 권이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이 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선비들은 그 책을 어떻게 했나요?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게 다독이었어요. 요즘에 말하는 다독과 다른 거죠. 요즘의 책들은 많이 보는 걸 다독이라 그러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선비들의 독서의 다독은 논어라는 책을 위편 3절이란 말이 있듯이 달아질 때까지 어때요? 읽는다. 그게 그래서 달아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죠. 왜? 1000번, 10,000번을 보는데 책이 어때요? 헤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은 물론 뭐 다양한 책도 많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씨앗 독서, 운명을 바꾸는 책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선조들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10번 또 좋은 책은 한 30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 그게 참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세종대왕께서 하신 독서법처럼 한 권의 책 책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읽으셨다는 그 독서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백독 백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참 어렵지만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본격적인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내분이 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혹시 본격적 출간 후에 아내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내가 원래 책 안 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저자의 사모님이 되니까 어느 날 제 책을요, 본계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친구들이 그냥 책을 사갈지만 알았더니 자꾸 물어본다. 어떻게 하냐고. 나중 가르쳐달라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야, 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봤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가 두 번째 책을 제가 쓰려고 하니까 말기더라고요. 좀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책을 이제 내고 났더니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당신이 책을 내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책을 쓸 때는 아무래도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대를 좀 더 활용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또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니까 그 아내하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좀 더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제 사실 좋은 남편감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여기저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얻고 집에도 못 가고 여전히 빚도 많은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가면 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말은 많이 하고 싶죠. 왜냐면 제 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딸하고 지금 12살인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절대 이야기가 10만 단어가 안 되죠. 절대 부족한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했던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잠잘 때 조용히 가서요. 저희 아내 배를 한 10분씩 만져줍니다. 그게 제가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어떤 쪽에 보니까 낮에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컨디션 좋은 날 눈을 뜨면서 이야기 좀 하다가 자고, 이제 이렇게 해도 피곤하면 이제 자는가 보다 하면서 어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책이 좀 읽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제 행동이 하나라도 이것은 거의 한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년 전부터 저희 아내 이제 배를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이 습관은 한 6년이 됐는데 그거 같아요. 한 가지 행동을 꾸준히 하면 좀 신뢰를 가져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네네. 그 책의 핵심을 네네. 실생활에 적용하라. 네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교적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지금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담배 끊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데 3일 되면 또 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나태해지고 스스로 게을러질 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우리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승예언이라든가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면 저한테 욕하실 건데요. 뭐 방송 윤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죠. 뭐. 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재수없어도 신발만 던지지 마시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책을 한 3권에서 5권을 팝니다. 그리고 잠수를 타고요. 하루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책을 계속 보면서 저와 심정이 가장 닮아있는 책을 찾습니다. 어떤 주제에 고민이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책 상단 하단에 이제 소설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그 느낌을 감정을 넣어가지고 제 그 입장이 돼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밑에다가 좀 이제 쉽게 말하면 화가 나면 욕도 좀 적어보고 어떨 때는 좀 위에다가 그냥 대리 만족을 좀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책 속의 주인공이 좀 되어보는 겁니다. 현실 속에 나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간접적인 감정 힐링을 좀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게 되면 특히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점심을 굶게 됩니다. 그때 제가 즐겨하는 게 생고구마를 깎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생고구마는 도서관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냄새가 안 납니다. 그죠? 먹어도 옆 사람이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먹어서 입하면서 조용히 입만 열지 않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책 읽는데 방해도 되지 않고 배는 약간 허기도 좀 면하고 그러다가 한 9시에서 10시가 되면 도서관마다 다르지만 이게 벨소리가 나잖아요. 안내가 나오고 그 소리를 듣고 나가면 정말 이게 묘한 게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가 오고요. 성취감. 뭐 어떤 성취감 표현은 조금 다른데 약간 묘한 충만함이 옵니다. 충만함. 그래서 그러고 나면 다시 지쳤던 나를 내일부터 뛸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다 꺼놓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신경이 어때요? 가게 되면 책에 온전히 빠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한 달에 딱 하루만 그날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연락을 끊고 가족들한테 어디 있다고만 오픈하시면 되죠. 걱정하니까 그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모든 문명에서 잠깐 꺼놓고
종이하고 친해진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저자님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 참 많은 지혜와 스킬과 툴이 들어있군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 정말 쉽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생생한 충만감 뭐 성취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데 그 책의 주인공으로 내가 되어봐서 글을 써보는 거 여기서 정말 본계적에 능가하는 정말 힐링이 되는 이런 독서법을 하고 계시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모든 현자들은 뭐 석가나 예수나 다 혼자 있는 시간을 철저히 가지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고구마를 몇 개 깎아서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큰 충만함과 내면의 에너지를 꽉 채우고 저기 마침벨 소리를 듣고 나오실 때 그때는 정말 제가 저자님이 돼봐도 대단한 정말 에너지로 꽉꽉 채운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책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책은 또 도서관에 다 있죠. 근데 그때 가실 때 중요한 건 도서관 책을 보지 마시고 내 책을 갖고 가셔서 펜을 준비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펜은요, 펜이 아니라 필기의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물감입니다. 생각의 물감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펜에 대한 마음 다른 관점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독서법 대단히 좋은 독서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생각의 물감. 여기 안에도 생각의 물감이 포스트잇도 그러고 안에 저 행강펜도 그러고 여기도 다 생각의 물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기념 촬영 끝나는 대로 이걸 다 한 번씩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 가셔도 되죠? 네,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저도 그런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날 욕먹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작전을 좀 짜면 됩니다. 그 하루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딸이 뭘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지?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해드리고 대신 나도 엄마도 지치니까 나도 좀 지치니까 자기야 하루에 나에게 휴가를 달라. 그러면 그걸 말길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앞에는 막 문란하게 생활하면서 그거마저 달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하죠?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더 어때요? 예를 들면 한 3일 전부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해물탕을 좋아한다. 거기에 꽃게도 좀 싱싱한 거 넣어서 점수 좀 따시고 그러면 기꺼이 하루 정도는 아내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방청객 여러분들께 이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 저자와의 만남에 제목이 세 글자인 책이 왔군요. 본계적 삼행시 누가 하나 발표하시면 우리 회장님께서 선물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본계적 삼행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네. 책을 생각보다 참 많이 안 읽어요. 네. 근데 이제 반강제로 읽게끔 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아이가 아들인데 참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나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본계적 이렇게 하려면 조금 이렇게 아이고 저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네.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책을 보면 그 동화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책을 어른들은 너무 쉽게 봅니다. 진짜 그림책을 봐야 될 나이가 마흔입니다. 우리가 그림책에 그 다음에 글씨가 적은 책에 사실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메타포와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글자만 봤다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시점에 자녀와 함께 정말 그림책을 본다든가 이게 의외로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두껍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 그 다음 이런 책들만 가지고 꼭 뭔가 전달하기보다는 얇지만 뭔가 의미 있는 책들 예, 이런 책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참 좋고요.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영화도 됐고 사실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이런 걸 나누는
인문학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때요? 유명한 책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저자의 이름 누가 대명하는 유명한 책들, 그런 책들만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좋은 책이라면 가족과 남편과 이렇게 했을 때 하면 좋은데 그걸 억지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라고 하면 아내의 또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엄마의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지역마다 독서 MT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무지 독서 MT라고 있습니다. 예를 서울에서 이제 1년에 2박 3일 동안 책만 읽어요. 주부들은 밥도 안 해요. 남이 차려준 밥도 먹으면서 책 읽고 밥 차려준 거 먹고 그냥 2박 3일 동안 아주 책을 읽고 없는데 그럴 때 그 가족들이 같이 가면 서로 힐링이 되고 서로 좋습니다. 서희 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안 할 가능성이 큰데요. 함께 했을 때 또 거기 가면 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같이 하게 되면 훨씬 3일 지나고 나서 집안이 거실의 서재로 바뀌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런 기회를 문화 행사를 좀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북포럼 대전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책이라는 매체로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 문화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희도 집에 자녀들한테 이 독서를 지도했는데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어떤 책이 좋고 어떤 책이 좋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위인전이 좋다고 그래서 위인전을 사줘서 알잖아요. 알죠. 집집마다 다 있죠. 세트로 돼 있는 거 그죠? 그걸 제가 사줬어요. 그 작은 애기가 꾸준히 있더니 하루는 빨래를 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베토벤은 몇 살 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고 간디는 몇 살 때 옥스퍼드로 유학을 갔고 유일한 박사는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유학을 가기에 너무 늦은 나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독서법을 해야지 그 신문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했으면 오랫동안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네. 대형 서점을 갑니다. 네. 근데 서점을 가면 이제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좀 씨앗 도서 네. 말씀하셨던 네. 그런 좀 책을 좀 찾고 싶은데 네네. 아마 작가님은 좀 이런 책을 찾는 요령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울림을 많이 줬던 작가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그 작가는 책 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부에미레를 썼던 엘비 토플 박사는 책 한 권 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다 정도의 책을 읽고 예측해서 책을 내기 때문에 그분이 신간이 나오면 많은 독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책 내는 뭘 믿어요? 성실함과 그런 내공을 믿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고를 때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호승 시인 우리 그 글을 참 산문 예쁘게 쓰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울림이 오는 독자라면 그분 책은 한번 쭉 보고 그냥 이렇게 또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스트셀러도 정말로 많은 독자가 읽었다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서서 쭉 한번 스킵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이 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냥 쭉 보고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코너를 어디로 가냐면 2014년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공부하고 싶지 하면서 그 코너로 가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책으로. 쉽게 말하면 출판사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책이 갑판테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는 책이고요. 안쪽에 들어가 서있으면 죽어있는 책이래 그때. 누워있는 책. 누워있는 책이 살아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서있으면 죽어있는 책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 세워있는 책 중에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보면 보석 같은 책들이 있고요. 절판되는 책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쭉 보시면 그럴 때 한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두면서 몰랐던 저자를 모르니까 신경을 써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쭉 하면 어때요?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특히 조금 이럴 땐 독서법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한 30분 만에 20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는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과정을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교조 독서법 8시간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요. 뭐 저 말고도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한 번쯤 배워 놓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치의가 필요하듯이 서점도 그 똑같은 개념의 서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년만 그곳을 계속 다니면요. 책이 뭐가 바뀐지가 보여요. 한 곳에 단골의 개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전혀 생소한 서점을 가면 늘 그 단골의 서점이면 같은 패턴의 책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서점을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지방의 작은 문고 서점을 가게 됩니다. 그냥 버스 타다 보면 배차를 놓치게 되면 1시간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구멍가게 같은 서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제 머릿속에 그 서점하고 패턴이 다 깨져요. 거기는 장르가 막 섞여 있어요. 이 도시의 서점 분류가 잘 됐잖아요. 거기서 또 퓨전이 나와요. 분명히 나는 이쪽이 자기계발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계발은 엉뚱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찾던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면 보통 피곤해 자는데 그런 날은 3시간 올라오는데 그 움직이는 그 차 안에서 그 책을 다 보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참 많은 걸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님께서 계속 강의 중에 말씀 중에 그걸 강조하신 건 바로 이 울림 그리고 떨림. 울림이나 떨림은 머리로 오지 않죠. 내 마음의 느낌으로 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방청객 분들도 오늘 나를 울리고 나의 울림과 나에게 느낌을 떨림을 준 이런 책들이 뭔지 이걸 좀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마음의 느낌을 좀 알아차리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작가님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작가님들이나 또는 이론가들의 얘기가 약간씩 틀려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정독과 네. 속독.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정독을 할 책이 있고 속독을 할 책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속독은 우리 선조들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근래 들어서 속독이라고 된 거고요. 사실 속독 쪽은 좀 일본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에서 포토리딩이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속독의 개념은요.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면서 빨리 읽는 게 속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독은요. 핵심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빨리 네, 그게 사실은 정의의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속독이나 정독이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현대인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발췌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네요. 발췌독. 발췌독서. 왜냐하면 그 업무도 바쁘고 일과의 책은 많고 그럴 때 어때요? 핵심 중심으로 책이란 거 보면 파레토 법칙에 적용되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는 건데요. 책도 보면 저자의 핵심은 300페이지면 60페이지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240페이지는 그 논거에 대한 예라든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제 반대되는 논리 논증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논거를 갖고 있는 것을 모아서 이거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로 하여금 그럴 수 있겠구나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비인문학 도서들 자기계발서, 경제경영, 심리, 사회과학 등등 이런 문사철이 아닌 이런 책들은 아무래도 발췌독을 하게 되면 좀 더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 도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속독이 아니라 느리게 하는 성독이 더 필요합니다. 느리게 슬로우가 오히려 날 수 있고요. 책은요 빠르게 읽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책은요 곱씹어서 음미하면서 오히려 천천히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단어 한번 2가지를 한번 마지막 엔딩 때 하고 싶었었는데 고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하면 고민, 내가 하면 생각 이럴까요? 그게 아니겠죠. 좋은 말이군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고민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고민 속에는 염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뇌와 마음이 하기 싫다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건 고민의 단어가 되고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생각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개선해서 그 문제점에 다가갈 것인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게 책 읽기만 하게 되면 생각하는 독서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자의 주는 답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보면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 약간 인스턴트 느낌으로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빨리빨리 답을 찾는 책에 중독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급하니까. 그런데 현장에 적용해 보면 사유와 깊이가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바뀌면 못 푸는 거죠. 우리 수학 어때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이 기본기와 그 공식에 대한 도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니까 변형을 시켜도 다 풉니다. 그런데 풀이를 암기한 친구는 어떤가요? 조금만 변하면 못 풀게 돼 있죠. 그래서 비인문학 도서와 인문학 도서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골고루 잘 읽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속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발췌독 개념 쪽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독은요, 제 책에도 나오지만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빨라집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30권에서 50권 읽으면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속독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이미 그 책의 80%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독이 아니어도 발췌독 중심으로 해도 처음부터까지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도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자님이 처음부터 하신 이야기, 디스치 있던 이야기, 아내와의 의사소통, 책을 쓰신 거, 안경 좀 하신 이야기부터 쭉 들어보았는데요. 그 저자님의 스토리텔링의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네. 고민과 생각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 늘 자각하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방청객들은요,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그럼요. 고민을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죠. 그렇죠. 고민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술잔이 있든가 노래방이 많이 깔리든가. 네. 지금 춥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정말 제약이 됐죠. 갈까 말까. 저번에 갔는데 그다지 뭐 온 것 같지 않고. 근데 갈까 말까. 그런데 그래도 가면 뭔가 도움이 되겠지 나에게. 그래서 그런 조금의 1%의 좀 더 좋은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9%의 고민이 있고요. 50.1%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야, 0.1%만 어때요? 생각적으로 해서 좀 움직이신다면 그게 모이면 내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자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고민과 생각 이렇게 잘 제가 요약을 했더니 또 멋있는 또 메타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공 던지는 이야기부터 그죠? 30개 다 잡으려면 못 잡는데 하나만 잡겠다 하면 잡을 수 있다. 또 좋은 메타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네.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방송 조회수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건 저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다른 독서 모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네. 또 찾아뵀었는데 거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하기 때문에 공통된 그 책을 볼 때도 선별할 때도 그런 선별하기가 되게 쉽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선택을 해서 그 독서 모임을 주관을 하다 보면 일도 달라지고 어떤 눈높이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진짜 앞으로는 책을 읽으려면 본격적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눈높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런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참 재밌는 건 책은요 다른 업종도 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그 10년 동안 사귀던 친구보다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 책을 갖고 이야기하면 더 친할 수 있고요. 자기의 속 이야기를 더 오픈하기 더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책을 읽다가 오히려 친한 사람하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임에서 오랫동안 갈록이 좀 있으면서도 그 뿌리가 어렵지 않게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책 읽기 독서 모임을 처음에 가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충분하게 테이블에 있으면 30분을 이야기 나눈다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 왔다 해서 1분, 이 사람 많이 왔으니까 20분 이렇게 되면 책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일정하게 균등하게 시간을 주는 독서 모임 그런 모임을 가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책 읽기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자님 그 실수를 하신 게 북포럼 대전에 오시면 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면 제가 센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럼과 제가 독서 토론과 구별을 못해서 제가 거의 센스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책을 읽고 저자님이 오시고 또 같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디프리 시간에 저기 저자님과 함께 티파티를 하면서 또 못한 이야기도 하시고 방송으로 또 들으시고 이 북포럼만 한 데가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쵸? 앞으로 자주 제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패널님.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 본계적이라는 단어와 독서 마인드셋, 북바인더라는 그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야지 살아있는 책 읽기가 되고 네. 변화를 가져올 수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북바인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북바인드. 네. 저는 그 외모와 다르게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이 색깔을 고집한 이유가 보면 택시에서 내리고 내린 경우가 있어요. 검정색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식당이나 어디든 가면 어때요? 티죠. 바로 튀고요. 그 사람들이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도 잘 잊어먹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이 바인드 안에는 단순하게 그 일정 관리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단순하게 일정만 관리한 게 아니라 이 앞쪽에는 오늘 하나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의 그 다니는 회사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쭉 해서 보면 어때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안경사 하다가 뭐 강의하는 대로 바꿨다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딱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사람 가치는 선생안에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쭉 보여주면서 어때요? 이렇게 쭉 이렇게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읽었던 주옥 같은 책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글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좋은 글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를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말이면 건배사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디 또 갑자기 어디 가게 되면 또 어떤 말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글들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인더가 꼭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도에 조선대학 강주에 있는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학기 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바인더와 그 다음에 이제 3P 바인더를 통해서 학생들과 셀프 리더션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내본 적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시험이 끝나면 봤습니다. 왜냐면 그 채점 매일 때 약간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다 모든 시험에 끝나고 정경기간 다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이걸 받은 건데요.
이 아이가 15번 수업을 통해서 변화된 일자별의 어떤 핵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왔고, 또 한 명의 친구는 늘 새벽 3시까지 좋아했던,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예. 이 친구가 사자성어로 종문입설이라 이렇게 말이 왔는데, 이 뜻을 해석하면 아부성 말입니다. 눈이 와도 눈 밖에서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자성어의 종문입설인데요. 이거 너무 또 유식한 것 같아요, 얘가요. 근데 이 아이가 전체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에 수업을 본계적한 거예요. 본계적이란 단순한 책을 본계적이 아니라 사람과 일과 모든 걸 본계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나는 본 것, 한 학기에 깨달은 것, 한 학기에 적용할 것,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추억과 사랑까지도 이렇게 다 바인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책만을 묶지 않고요. 생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삶도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추억,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잊혀진 지식들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는 마치 수많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에 우리가 구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바인더 그리고 3P 바인더를 만나시면 딱 제가 100일만 써보시면 많이 변할 거고요. 100일 동안 조금씩 그 팁을 받으셔 쓰셨는데 변하지 않으시면 100일 뒤에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드린 질문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저자님은 네. 본계적이란 책 속에 네네. 추천도서 스스로 쓰셨으니까 네. 몇 권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15권 책은 제가 쉬었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세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일이 쓰지 않고 그때 쓸 때 그 관련됐던 책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언급한 거지, 책을 딱, 이번 책에는 50권을 추천할 거야 하면서 그 책 내용에 맞게 그냥 넣었던 그건 아닙니다. 15권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 인계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그 15권을 읽게 되면 그 적어도 15권 다 보게 되면 울림이 오실 겁니다. 그 책 순서대로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추천한 게 아니라 좋은 책은 참 많습니다. 근데 책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흥미가 금방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내공이 생기면요, 다양한 책을 읽어도 흥미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초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연속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읽고 좀 삶이 변화가 오는 피드백이 있는 책을 조금 초기에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인문학 도서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멀어요. 좋긴 좋은데 내가 적용하기는 좀 이게 거리가 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물스물 또 올라오죠. 책을 읽으면 뭐하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더 내가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책 읽기를 조금씩 하면서 비율을 조금씩 올라가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들끝났는데 대답이 다 됐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책을 세봤어요. 저보다 낫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이 본계적을 처음 접하고 나서 책을 쉼없이 읽었어요. 보통 책들을 볼 때 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데 반면에 이 책은 제가 잡은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화장실 한 번 정도 간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무슨 책들을 예. 읽어야 이런 경지에 가는지.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 중에 한 40권 정도가 실렸어요. 딱 40권이더라고요. 네, 혹시
의도가 있으셨나요? 아니, 이제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진짜. 그리고 뒤에 이제 추천한 도서가 15권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된 도서가 네. 그 중에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4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왜 소개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한번 저하고 약속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아.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을 저도 우리 작가님처럼 권수를 세가면서 본계적을 적용해가면서 한번 읽었으면 희망입니다. 야.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할 겁니다. 그죠? 네. 지수와 선생님 박수. 우리가 본계적을 읽는 의미가 책을 네. 쓰신 작가 계시지만 보고 깨닫고 그걸 적용하라. 네. 예. 저도 이제 봤으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적용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수를 다 쳐주셔서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작가님께 이런 말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54권 중에 네. 가장 그래도 네. 이 정도의 책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두 권 정도는 좀 방청객께 소개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해주셨으면 권.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각자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책이 이렇게 뭔가 만능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각자의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사실은 독서법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떤 걸 보게 됐냐면,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자가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본 취재가 다 끝났어요. 여담을 하는 시간에 당신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한 가지 소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신한테.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생각을 하더니 지금보다 3배에서 5배만 책을 빨리 읽으면서도 지금 정도의 이해하는 수준의 책을 읽는다면 내 전재산 지금 당장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흘러서 그 기자가 또 오렌 버핏을 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을 물었어요. 또 이제 본 취재가 끝나고 혹시 또 궁금한 거죠. 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동일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문기자가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 건 뭐냐면 분야도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하나의 책을 지정한 게 아니라 독서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나와 있는 독서법이라는 책을 한번 다 읽어보자. 그런데 독서법을 읽다 보니까 내가 책 읽는 게 엉망인 거예요. 내 나이에 비해서 형편없는 책 읽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서법을 3권, 4권 읽다가 적용하면 막 늘어요. 그런데 또 벽에 이제 맞닿으면 또 다른 독서법책을 보면 또 그게 풀리고. 그러면서 이 독서법은 게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80년을 책을 읽었어도 나는 아직도 책 읽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 사람의 말에 의미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 천재인 데문호 게테가 80년을 책을 읽었어도 나는 여전히 책 읽는 방법을 모르고 있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씩 이제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건 한번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문사철로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모든 도서의 영역의 책으로 퍼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는데요. 독서법만을 가지고 책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작가가 한 20-30%는 독서법에 소개되어 있다면 기타 유용한 내용들을 독서법에 갑자기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심리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구나. 야, 철학책은 이렇게 읽는구나. 그다음에 그림책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읽으면 재밌게 이 문학을 읽을 수 있네 하면서 어때요? 자기의 노하우가 조금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독서법에 관련된 책들을 하셔서 진짜로 물려주셔야 될 거는 전 재산을 물려주면 아이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깃든 상단에 본 것, 하단에 깨적이 들어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의 물감이 있었던 그런 책들을 100권만 물려주면 그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DNA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른 걸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멋진 책들을 후손들한테 물려주시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저절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 좀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자꾸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방청객에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어려움에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게 이게 사람 대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 저 같은 사람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의외로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Who am I? 이거 해석 못하시면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배웠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나에 대한 강점과 나의 재능을 알아보는 그런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워크 시트로 잘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돈도 안 들어요. 그 책도 한번 해보시면 40대가 된 나에게 진짜 내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보시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은아 패널님 저한테 차 한잔 사시면요. 패널님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재능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갖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됐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잊어버릴까봐 하나 더 저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본계적 책의 워크북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떨까 편으로. 이 본건 안에 본계적 책 안에 워크시트지가 여러 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이런 식으로 각 그 아까 직업별 분야별로 본계적 워크북을 가볍게 아주 재밌게 누구든지 쉽게 본계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워크지를 빨리 좀 만드시는 게 돈도 벌고 돈 많이 벌면 저한테 한턱 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전북 포럼에 갔더니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 그 아무나 저는 안 줘요. 아무한테나. 알겠습니다. 네. 자, 방청객께 아까 본계적 삼행시 저 발표하고 선물 가져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좋습니다. 본계적 삼행시. 네. 회장님 선물 준비해 주세요. 네. 수준은 낮지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김정근입니다. 본일이 있으면 깨달음이 바로 또는 서서히 와 적용하기는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일 것이야.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그다 적어가야 되거든요. 야, 너무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야, 몸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울림, 떨림, 내 마음의 느낌을 자꾸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은아 패널님. 그런 책도 또 나와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책 제목도 적어드렸습니다. 또 저기 아까 손 드신 분. 네, 작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 유성에서 왔어요. 계룡사 줄기에서 길을 받고 왔습니다. 야, 어쩐지. 코스가 다르십니다. 친구 따라 잘 온 것 같아요. 처음 왔고요.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인문학을 이제 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서울에 살 때 한 3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주변에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책 공부는 이제 의식화된 뭐 이런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향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근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때부터 이렇게 30년 전에 산 책을 아직도 다 안 읽었어요. 그냥 책만 갖고 다녔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버릇이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지금도 그렇고 책을 사면
저자 소문만 읽고서 다 읽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저 인간은 맨날 머릿말만 읽고 책을 다 가지고 논다고. 책을 하루도 안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방에 있는데,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자다가도 깨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책을 저희 집에 화장실 뭐 여기저기 다 있어요, 책이. 네네. 그러면 불구하고 그걸 읽으려고 그러면 아마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30년도 가는데 한 달에 하여튼 10권은 사요, 책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는 한 줄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정리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뭔가 하여튼 여기 제 시스템의 툴에 의해서 네네. 정리가 갖고마다 돼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네네. 정서되지 않았지만. 네네.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깨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할 일 없으면 책 읽으라고 그래요. 그게. 네. 책 읽는 척 하다가 이제 다시 자고 그러는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지식인간 공동체를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네.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아까 뭐 독서하는 방법 책을 읽어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 책에 모든 게 답이 있고 또 이렇게 말미에 얘기하신 DNA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친구 따라 잘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한 분만. 어머, 질문이 많으시군요. 네, 우리 여성분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아니, 먼저 하시고 여자분 하시고. 네. 이게 제 책의 그 182쪽 제가 오늘 들어와서 쭉 살펴보니까 다 한번 쭉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그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카이젠 네. 적용을 잘한 저도 이게 제일 참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적용이 참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젠과 아이디어, 액션 플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하 이렇게 하셨는데 카이젠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일본어 개선이라는 뜻이라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개념인지 어떤 의미가 좀 불명확하게 와닿거든요. 네. 저자님께서 좀 사실 카이젠이라는 단어는 영어식 표현이 아니고 일본에서 워낙 그 생산 혁신 토요타에서 나왔던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효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간판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토요타의 그 공구들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는 수많은 공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모든 현장에서 드라이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끊임없이 총무팀은 그것을 사기 바빠요. 없으면 안 되니까 자꾸 어때요? 그러겠죠. 사람들이 쓰고 나서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어때요? 다 자기가 두고 싶은 데 둡니다. 그런데 벽면에 공구들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거기에 그대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쓰면 거기다 갖다 놓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와도 어때요? 거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걸 보이게 함으로써 어때요? 그게 보이지 않은 걸 보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카이젠이라는 게 어제까지는 뭔가 안 보였다면 오늘 단 0.1%라도 조금이라도 낮게 개선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게끔, 잡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적용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간단한 게 하나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렌 버핏 수익의 연평균 수익률이 23%입니다. 그런데 매일 0.1%를 개선하면 36.5%가 개선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일 0.1% 개선하시면요. 그게 진정한 카이젠이고 개선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있어서요. 오늘 패널님, 당승객님 오늘 정말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씨앗이라는 인용구도 쓰셨거든요. 1분 스피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분 스피치가 제일 어렵네요. 네.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일어나셔도 좀 좋습니다. 일어나고 싶어서. 괜찮습니까? 네. 네. 카메라. 제 감독님. 몸에 약간 서 있어야 좀 뭐가 좀 더 힘 있는 파워 있는 납니다. 스피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참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포도주가 있다면 우리는 병마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병마개는 노를 상징합니다. 그 노라는 병마개가 있는데요. 그 병마개를 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술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신 걸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밤 병마개를 가감히 따셔서 여러분이 독서의 바다, 독서의 술 심취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포도주와 병마개 메타포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배를 들 준비를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과 지난 방송 보기는 여기 참고하시고요. 자, 14회 저자와의 만남은 3월 19일 수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벌써 잡고 계시지요? 3월에 섭외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는 제 계획은 6월이나 7월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모시면 너무 늦대요. 그래서 3월에 모셨습니다. 오동숙 저자님의 크로아티아 여행 바이블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정말 제가 정말이에요. 뭐라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이랑 코사지랑 넥타이랑 색깔도 이렇게 잘 맞춰오시고 오늘 수없이 많은 메타포가 저도 제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많이 쓰겠습니다. 병과 병마개. 예. 한글의 책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계적 책이 우리 마음의 하나의 씨앗으로 잘 발화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